다음은요, 서강대 학교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맹기 교수님 모시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조하십시다. 자, 좀 오래되니까 좀 춥죠? 좀 기지개를 좀 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러면서 최근 12월 3일 이후에 그 계엄령 이후에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좋은 아이디어는 그걸 발전시키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박민철 씨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요, 지금 주축이 돼야 될 게 2030입니다. 그래서 2030을 말라 죽인다 하는 거는 4050의 약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요. 이 서강대학원에도 60%가 영어 원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외국에 무역을 위해서 파견을 하면 금방 성취를 해요. 왜? 언어를 원형인과 같이 똑같이 해요. 언어 잘하죠? 컴퓨터 잘하죠? 그런데 4050 사람들은 큰 명에 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다음 대선 후보 중에 외국 나가가지고 세일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2030이 그걸 갖고 함께 뭉치고 함께 행동하면 한국 사회가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관심 있는 USAID 그리고 AWEB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ies,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하고서 연설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게 언제 생겼냐? 그럼 1990년에 생겼어요. 1990년 초에 생겼는데 그게 지금 33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 세대와 김대중 씨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법대가 서울대 법대가 간판 스타입니다. 그런데 법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소상하게 합니다. 왜? 인터넷 때문에. 자, 조금 아까 면역학자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의대 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백신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짓 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33년 이후에 인터넷이 우리 문화에서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는 앞으로 30년 이후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그 어떤 쓰레기들, 그리고 이 사회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만장하게 공개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면 2030이 나타났다. 그러면 6070 사람들은 태극기만 들 게 아니라 2030을 앞세우고 지금까지 가두리에 갇혀있던 그런 거를 벗어나야 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거기를 안 가요? 왜 가두리에 갇혀가지고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태극기 국민들은 6070은 오늘 이후로 당장 가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나라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금사모으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무슨 경향이 있냐 그러면 최근에는 젊은 어린애들 갖다 놓고 김일성 주체 사상 1920년대 40년대 50년대 20년대 30년대 자기가 뭘 했냐 그런 거를 역사 탐방을 하면서 주체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건 헛소리 아니에요. 인터넷 시대에 헛소리입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한 거 겁을 놓을 게 아니라 정신력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인터넷 속성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인터넷 속성 하나는 아주 전자정부를 통해서 완전히 전체주의 사고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초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 그냥 다 뿌리 내려가지고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아나키즘 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주의 사고를, 공산주의 사고를 그걸 뽀개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의대가 어떻다, 법대가 어떻다, 그리고 카르텔이 어떻다 하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의 두 가지 속성인데 2030이 갖고 있는 인터넷 속성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까발릴 수 있는, 아나키즘으로 만들 수 있는, 과거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털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없애고 그리고 아나키즘 세계를 다시 빌드업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정선거와 그리고 USA 등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게 과연 우리는 왜 부정선거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왜 그 아끼는 그 말지 않는 개윤기실을 사용을 시켰냐 하는 거예요. 왜 사용을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용을 시켰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지키려고 해요. 만약 그때 부정선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재헌헌법은 무효가 됩니다. 1조가 무효가 되면 헌법 전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죠. 왜 부정선거를 기념을 해야 되냐?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헌법 질서. 미국은 1786년인가요? 1786년에 아마 재헌헌법 만들었는데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9분 바뀌었어요. 탐욕이 들어갑니다. 탐욕이 들어가는데 부정선거는 결국은 헌법 정신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선거 규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개헌을 한다고 그래요. 개헌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개헌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개헌은 국정을, 좀 새로운 각도로, 뭐, 새로운 걸 가지고. 그런데 개헌의 그 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 개헌은 우선 대통령 중임제 하자 이러는데, 그런데 대통령 중임제 하고 그 뒤에다가 시방 연방제 통일안을 집어넣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중임제를 해놓고 뒤에다가 연방제 통일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방제 통일안은 의원내각제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과 2가 완전히 재개됩니다. 완전히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선 5.16과 4.3,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전문에 넣으면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공정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정성과 정의를 바탕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같이 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뭐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과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테러 원죄는 원시 공산 사회에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건 뭐냐 그러면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차이나 속국으로 만든 겁니다. 우회식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따까리를 하겠다는 걸 했어요. 대한민국 총통이 되겠다는 거예요. 총통이 되겠다는 거. 이재명이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총통 말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개헌을 한다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이게 국면 전환이 아니고, 바른 개헌은요,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나야, 그래야 개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합리성이 있다면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는 왜 생겨? 상식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유지하는데 헌법 개헌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중공과 북한의 공동체가 이쪽으로 도르는데, 그런데 개헌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갈등을 계속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한민국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와 다음 대선을 한다는 거와 개헌을 한다는 게 이게 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우리 6070 세대들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갇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국민지향자 아무리 해도 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고 왜 개헌이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6070은 그 가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자, 그리고 지금 USAID는 뭘 했냐 그러면, 자, 여기서 큰 그림이 나옵니다. USAID라는 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도 개발 자금을 받고 참 좋았어요. 초기는 좋았는데, 여기 클린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오바마 오면서 PC 좌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좌익이에요. 그런데 1990년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소련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생기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 자본주의가 이 저리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미국 대재벌들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 그 공산주의 시장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세력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무슨 요구를 했냐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대만과 같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런 사회를 우리가 또 좀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USAID에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기로 하고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가뜨린 겁니다. 자, 이제 그게 USAID, 그게 AWEB이라는 거하고 딱 저게 됩니다. 자, 그런데 AWEB이라는 게 결국은 USAID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돈을 내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AWEB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세웠는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 박지원과 그리고 김무성, 그 다음에 MBC 지금 이사장 하고 있는 권태선, 그리고 조중동 한 놈씩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언론에 안 달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박지원 그리고 김무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AWEB에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낮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인천시에서 돈을 줬어요. 그 사무실이 처음에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선관위의 연수원에 있었던 거는 그거는 거기에 중국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 중국이 관할해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99명이 간첩이 있었다 하는 게 그게 밝혀진 게 스카이데일리입니다. 그런데 그 밝혀지니까 다른 언론들은 스카이데일리 막 했어요. 이제 막 공격했습니다. 이제 신문윤리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엎드리다 스카이데일리가 오보를 했다 그러면서 공개 경고를 하고 됐습니다. 이제 막 나갑니다. 막 나간데 스카이데일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사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으로는 한 사람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였다고 그 사람 왜 초청을 했겠어요?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서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게, 그게 결국은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한 거예요. 지금 2030 노래대 자기가 컴퓨터를 잘하는 디지털 원주민의 그걸 갖고 외국을 가서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도자들이 같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을 과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은 뻔해요. 그 변하면 이걸 알게 되면 국민이 뭘 해야 되냐? 이제는 국민에 가서 2030이 앞서고 6080이 6070이 가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바로서는데 여러분들 협조해야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